야호! 영차! 단풍이 아주 절정이구만. 좋다. 마이, 야, 이 1등으로 역시 올라왔어. 에? 야, 이 다람쥐야, 완전 산다람쥐야. 에? 그것도 옛말이지. 요즘에는 하산하는 게 더 무섭더라고. 무릎이 아파. 마이 자네 이 축구하다가 이 무릎 다쳤다고 하지 않았어? 에? 그랬지. 그때 이후로 무릎이 더 아프다고. 마이 괜찮아? 에? 아이 건강해지려고 이 등산하는 건데, 아이 이거 어떻게 된 게 이 건강이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 에? 그러게 제대로 못 걷겠고 무릎에서 딱딱 소리도 나는 것 같은데 이게 단순 관절염인 줄 알았더니 이게 더 심각한 거 아니야? 아이 압박하면 더 아프네. 아파. 진짜 병원에 가봐야겠네. 아이 축구하실 때 무릎 다치셨고, 아이 또 등산도 자주 하신다고요? 네, 뭐 찜질이나 그런 거 하면 금방 낫겠죠, 선생님. 아이 검사를 더 자세히 해봐야겠지만, 아유 제가 볼 때는 반월상 연골 파열이 의심돼요. 네, 반 뭐라고요? 등산과 축구를 하다 관절을 다쳐 반월상 연골 파열을 진단받은 50대 남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활기찬 클리닉에서는 반월상 연골 파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활력 넘치는 인생을 위해 활기찬 클리닉 함께 하시죠. 네, 오늘은 반월상 연골 파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도움 말씀 주실 김성현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월상 연골 파열. 연골 파열은 그렇다 쳐도 앞서 이 50대 남성분의 사연 들어봤는데 네네네. 뭐라고요? 반월, 그러니까 저희도 약간 좀 생소해요. 맞아요. 네. 이 반월상이라는 부위는 어떤 부위인가요? 네, 반월상 연골은 무릎의 안쪽과 바깥쪽에 있는 얇은 C자 형태의 구조물입니다. 그림에 보듯이 양쪽에 위치하게 되는데요. 이 반월상 연골은 무릎에 전달된 하중을 분산시키고 네. 관절 연골을 보호하고 무릎의 안정성에 기여를 하는 아주 중요한 구조물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정확히 어떤 질병인지, 그리고 뭐 많이 좀 흔하게 걸리는 질병인지도 좀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반월상 연골 파열은 말 그대로 반월상 연골이 찢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네. 평균적으로는 약 10만 명당 60에서 70명 정도 이 질환을 겪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 원인에 따라서 외상성과 퇴행성, 그리고 파열의 형태에 따라서 왼쪽의 그림에 오른쪽에 그림 보듯이 네. 종파열, 수평파열, 네. 방사상 파열, 그리고 여러 가지 파열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복합파열 등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렇게 파열이 되면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는지, 통증은 있는지 궁금하네요. 반월상 연골 파열이 되면 환자분들 대부분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요. 네. 하지만 연골 파열 자체로 통증이 유발되기보다는 찢어진 조각이 무릎을 구부리거나 뒤틀릴 때 무릎에 있는 대퇴골과 경골 사이에 끼어 당겨지면서 통증이 유발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프겠네요. 네. 통증은 굉장히 심하게 유발이 되는데요. 간혹 가다가 큰 조각이 끼었을 때는 네. 무릎을 굽히거나 펴지 못하는 잠금 현상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그와 더불어서 무릎에 관절선을 따라 압통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리고 부종, 무릎을 움직일 때 마찰음 또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반월상 연골 파열의 그 원인은 무엇인지가 가장 궁금하거든요.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원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상성과 퇴행성으로 나뉠 수 있게 되는데요. 네. 평균 약 3분의 1에서 외상성 파열이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외상성 파열은 무릎을 뒤틀리거나 심하게 구부린 경우 나타날 수 있고, 퇴행성 파열은 일상생활, 예를 들어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혹은 등산 중에 나타날 수도 있고요. 네. 가벼운 외상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발생할 수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오시면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통증이 발생해서 병원을 내원하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뭐 젊은 10대, 20대도 벌어질 수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최근 들어 또 젊은 환자분들이 풋살이나 축구를 많이 네네. 하시는데
주말에 풋살하시다가 갑자기 생긴 무릎 통증을 오셔서 네. 내원하셔서 반월상 연골 파열을 진단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군요. 늘 조심해야겠어요. 민수 씨도 또 운동 네.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이 반월상 연골 파열 진단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네요.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환자분과 충분한 면담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네. 문진을 통해 환자분의 평소 생활 습관이나 혹은 직장에서의 업무 강도, 그리고 동반된 증상 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문진 후에 신체 검사를 통해서 환자분이 어떻게 할 때 통증이 유발되는지 직접 확인을 해야 되고요. 네. 또 추가로 할 수 있는 검사로는 병원에서 엑스레이나 초음파 검사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MRI 검사입니다. MRI는 파열의 유무뿐만 네. 아니라 네. 파열의 크기나 형태, 위치, 그리고 동반 증상까지 파악이 되기 때문에 네. 앞으로 치료법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단서들을 제공해주는 검사 기법입니다. 그렇군요. 반월상 연골 파열의 원인과 진단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 들어봤고요. 일단 무릎 살면서 한 번쯤은 다 다쳐봤을 것 같아요. 근데 한 번 다치면 정말 아프잖아요. 맞아요. 이거 치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 뭐 수술합니까? 물론 모든 반월상 연골 파열이 수술을 요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문제 때문에 검사를 하다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네. 발견되더라도 증상이 경미하거나 파열이 작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보통 그런 경우에는 약물 치료나 운동 치료로도 많이 호전이 되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네. 하지만 증상이 심하거나 혹은 파열이 커서 더 큰 파열로 진행이 될 경우에는 네. 수술을 하게 되는데 수술은 보통 관절 내시경으로 하게 되고요. 그림에 보듯이 봉합술이 네. 한 해 대응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잘린 부분을 정리하는 부분 절제술 또한 수술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네. 잘라 버리는군요. 맞습니다. 그 찢어진 부분 자체가 무릎에 끼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정리하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사진만 봐서는 조금 무섭기도 하고 예후가 또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기도 한데요. 반월상 연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절 연골을 보호하고 무릎 기능의 안정성에 중요한 기여를 하기 때문에 그 기능과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봉합술인데요. 봉합술은 통계적으로 약 90%의 성공 확률이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모든 환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봉합술은 보통 파열 부위가 혈관이 많이 분포된 부위인 경우, 그리고 젊은 환자인 경우, 그리고 파열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해 볼 수 있고요. 네. 하지만 수술을 하더라도 약 6주에서 8주간 발을 디디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또 존재합니다. 아예 네. 디디면 안 되나요? 땅에 디디면 안 돼요? 땅에 디딜 경우에 봉합된 부분이 틀어질 수 있어서 나중에 재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계속 누워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때는 누워있기보다는 그 목발을 통해서 발을 뒤치하고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봉합술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좀 이렇게 부분 절제술 같은 걸로 진행을 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모든 파열에서 봉합술을 할 수 없고 네. 봉합술이 여의치 않을 때는 부분 절제술을 하게 되는데요. 네. 말 그대로 관절 내시경으로 파열된 부분을 조금 잘라내게 되는데 봉합술에 비해서 수술이 간단하고 또 수술 후에 바로 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상으로 복귀가 빨라 환자분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수술 이후에 네. 퇴행성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수술 전 환자 충분한 면담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제술을 어쨌든 수술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운동 좋아하시는 분이나 운동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빨리 내가 다시 운동을 언제 할 수 있을지 이게 궁금해할 것 같아요. 보통은 좀 어느 정도 걸릴까요? 이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신 질문인데요. 최근에 특히 네. 그 나이 드신 분들이 골프를 언제 시작할 수 있냐 많이 물어보십니다. 네네. 그런데 저희가 보통은 수술 후에 바로 일상으로 복귀는 가능하지만 운동이나 뭐 다리를 많이 구부리는 행동 자체는 약 3개월 정도 충분히 시간은 지난 다음에 하시라고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꽤나 오랜 3개월. 시간이 필요하네요. 그렇죠. 나중에 더 튼튼한 다리로 운동하려면 그 시간을 좀 견뎌내는 게 그럼요. 중요할 것 같네요. 맞습니다. 지금 당장 힘들지만 네. 더 나중에 더 잘하기 위해서는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생활 속에서 이 파열을 막을 수 있는 예방법을 알고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좀 방법이 있을까요? 예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먼저 운동인데요. 운동. 운동은 무릎 주변의 근육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네. 네, 특별한 운동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저희 그 근처의 어르신이 편히할 수 있는 걷기 운동 이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네. 요즘 집에 많이 있는 실내 자전거 또한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것인데 무릎에 부담을 많이 주는 무릎을 많이 구부리는 행위
네. 양반다리나 쪼그려 앉기, 그리고 무릎 꿇는 행위 등은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 앉았다 일어났다를 좀 반복하는 그런 운동이라든지 일은 좀 괜찮을까요? 그것도 상당히 위험한데 그 무릎을 구부리는 기전 자체가 반월상 연골을 찢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운동 자체 피하시는 게 좋고 저희가 보통 병원에서 무릎 근력을 강화시키는 운동할 때 스쿼트를 많이 말씀하시지만 네. 사실 스쿼트는 좋지 않고 앉아서 하는 실내 자전거나 다리 드는 운동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반월상 연골 파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남겨주시죠. 반월상 연골 파열은 파열 자체로 끝난 것이 아니라 퇴행성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무릎이 아플 때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 건강한 무릎을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활기찬 클리닉 오늘 반월상 연골 파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도움 말씀 주신 김성현 원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